사주와 주역과 리더십을 공부하는 사주리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자평진전에 처음 시작되는 절의 그 내용을 일부 살펴보았습니다. 심유천 선생은 이 사주 명리를 설명하는 맨 도입 부분에서 어떤 시각을 견지하고 있는지를 잘 드러내주고 있는 절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지난 영상에서 음양을 보았고요. 음양이 사상이 되고 사상 가운데에 오행이 있게 된다. 그래서 음양 오행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또 음양을 목화는 양이고 금수는 음이라는 이른바 대음양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유행하는 맹파 이론은 이 대음양을 전제로 이론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적천수나 자평진자는 대음양 이론이 아니라 소음양이라고 하죠. 오행은 그 재료가 음양인데, 즉 오행이 매주라고 그러면은 매주는 콩으로 만드는데요. 그 재료가 콩이죠. 그 콩이 음양이라는 거죠. 음양이라는 콩으로 매주라는 오행을 만들어 놓고 봤는데 그 매주를 유심히 보니까 그 역시 음양으로 돼 있더라. 예를 들자면 목을 예로 든다면요. 오행 중에 목을 예를 든다면 목에는 간목이 있고 을목이 있더라. 간목은 양이고 을목은 음이죠. 목뿐만 아니라 화도 그렇고 뭐 금, 수, 수를 예를 들자면 임수는 양이고 개수는 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적천수와 자평진수는 이런 각 오행을 음양으로 나눈 것. 이른바 이게 소음양이죠. 소음양. 최근 그 맹파돌이에 대비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른바 양가는 즉 갑, 병, 무, 경, 임은 양이기 때문에 기이고 을간인 을정, 기신, 개는 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기질의 원리로서 자평진자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어서 이 심유천 선생은 역시 사주는 천간과 지지로 돼 있기 때문에 천간 지지 원리에 대해서도 기술하고 있습니다. 사주 8글자뿐만 아니라 대운과 유년운에서조차 모두 천간과 지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천간과 지지를 설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천간 지지 원리가 사주팔자 전체에 다 관통되어 있는 내용이죠. 과연 심엽천 선생은 천간과 지지를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보면요. 갑과 을은 하늘에서 행한다, 움직인다는 거죠. 작동된다, 작용한다, 그런 소리죠. 그래서 갑을은 그게 천간이죠. 그랬어요. 하늘에서 작용한다, 움직인다, 작동된다. 반면에 인묘는 그것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대명사입니다. 이른바 뭐냐, 갑을을 의미하죠. 갑을이 작용한 것, 행동한 것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니까요. 그것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금은 이 천간에서 활동한 걸 그대로 받는다는 거죠. 여기 이게 해수는 임수가 활동한 걸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 얘기고요. 또 거꾸로 인묘는 여기 신금이나 여기 해수는 이 땅에 존재하면서 갑을이 이것도 언자도 대명사거든요. 언이 인묘를 의미해요. 갑을은 천간은 인묘에게 그것을 시행한다, 베푼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인묘는 여기죠. 갑을이니까 임수는 여기 해수에게 혜택이 가도록 한다, 베푼다는 거죠. 이게 시자가요. 시행한다, 혜택을
누리게 한다. 그래서 베푼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이게 이른바 대의제의 원리하고 같습니다. 에, 인과 묘가 이 백성들이 시민들이 그들의 대표자인 갑을을 이렇게 선출을 하고 선출된 이 대표자들은 나를 선출해준, 나를 뽑아준 백성들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른바 민주주의 원리인 대의제 원리에서는 이게 지지는 백성이죠. 백성들이 우리나라 5천만 국민이 한 날 한 자리에 모일 수가 없으니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니까 백성들은 그 대표자를 그 선발할 수 있는, 뽑을 수 있는 권한만 갖는 거죠. 이른바 기관을 구성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자로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나 백성들이 뽑죠. 그 뽑아서 된 그 대표자들은 나를 뽑아준 사람들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나를 뽑아준 사람들의 의사에 부합되도록 이들이 행동을 했죠. 이들이 행동을 하면 이 백성들은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대의제의 원리는 이 민초들은 어, 민초들을 대신해서 어, 민초들의 이익과 의사를 관철시키는 그런 대표자를 뽑을 수 있는 권한만 갖고, 즉 기관 구성권이라고 그러죠. 예, 헌법이나 이런 데서요. 이렇게 민주들은 기관 구성권을 갖고 뽑아진 이런 대표자들은 정책 결정권, 의사 결정권, 결정은 이들이 하는 거예요. 이들이 한 그 결정은 이 민초들이 결정을 한 것으로 의제되는 겁니다. 즉, 이 대표자가 의사결정을 하고 정책 결정을 하면 국민이 의사결정하고 정책 결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죠. 그것이 민주주의 원리죠. 여기도 똑같습니다. 이 지지에서 대표자를 뽑아놓으면 이 대표자의 정책 결정, 의사 결정은 그대로 지지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것을 심 선생은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대로. 즉 임수가 활동을 하면은 그대로 해수한테 기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수 입장에서는 나를 대표자가 우리 집안을 대표하는 대표자가 나서서 집안의 의사와 이익을 대외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임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묘는 지지에 있으면서 인묘의 대표자인 갑을이 인묘를 위해서 정책 결정을 하고 일을 하고 어, 시행을 한다. 이것을 베푼다. 이렇게 돼 있죠. 이런 원리로 인해서 그러므로 갑을은 관의 장과 같다. 즉 CEO라는 거죠. 그래서 임묘는 해당 관리하는 지방이다. 즉 CEO가 관의 장이 관할하는 지방이다. 이것이 갑을이 서울시장이라면 임묘는 서울에 해당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서울시장이 서울시에서는 활동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서울시장이 뉴욕시나 런던시에 가서 정책 결정을 하고 의사 결정을 할 권한은 없게 되는 거죠. 그걸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거꾸로 여기는 이 지지 입장에서 설명을 한 거예요. 인묘 입장에서요. 갑을의 행동을 하면 그것을 받아들인다. 또 인묘는 지지에 있으면서 갑은 인묘를 위해서 베풀고 활동을 한다. 이 지지 입장에서 본 거고요. 요거는 천간 입장에서 본 거예요. 이게 갑이 인에서 록이 되고 을은 묘에서 록이 된다. 이렇게 록을 얻는다는 것은 즉 천간 입장에서 보면은 구간이 이 군에 존재하는 것 같고 현관이 읍에 존재하는 것 같다. 이게 군의 대표자가 부관이거든요. 읍의 대표자가 현관이에요. 각각 자기의 그러니까 서울시장이 서울시에 있는 것, 또뭐
지자체 그 영역에 있는 것이죠. 거기에 있으면서 각각 각 지자체장이 그 월의 명령을 시행한다는 거죠. 그 한 달 동안의 명령권을 시행한다. 그러니까 자기 구역에서 어, 자기의 권한으로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천간에서 이렇게 록을 얻으면요. 여기 임수도 해수라는 록을 얻었죠. 이 록을 얻었다는 이야기는 옛날에 이 록은 그 토지로 주로 받았죠. 토지나 어떤 직책이나. 그러나 요즘은 록 그러면 한마디로 봉급입니다. 봉급. 근데 여기서 이 록을 얻었다 하면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갑이 활동하기에 적절한 때를 얻었다는 의미예요. 만약에 물을 들어왔을 때 노를 저어야 나가는데 물이 싹 빠져서 배 밑바닥이 강바닥과 붙었다. 아무리 노를 젓는다고 해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죠. 때가 아니기 때문이죠. 근데 록을 얻었다는 것은 때를 얻었다는 거고요. 또 하나 그 환경이나 그 갑이 활동하기에 적절한 환경이나 여건이 무르익었다, 성숙됐다. 그 환경 조성이 잘 돼 있다. 그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간에 있는 갑이 활동을 하면은 그 활동의 효과가 팍팍 나오는 거죠. 천간의 활동이 아주 제대로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간에 있는 글자의 용도가 있게 되는 거죠. 천간에 있는 글자에 그 쓰임이 있다. 이게 같은 소리거든요. 천간에 있는 글자가 일을 잘하게 된다. 때를 얻고 환경을 얻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간에 있는 글자가 활동을 하면은 그 활동한 효과가 팍팍 나오는 거죠. 성과가 나오는 거죠. 그것을 사주에서는 천간에 있는 글자, 여기서는 이제 갑이니까요. 갑이 쓰임이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갑일간이다 그러면은 일간이 할 일이 있게 되는 거죠. 갑의 쓰임이 있다 그렇게 표현한 거죠. 여기도 록을 얻었죠. 이게 쓰임이 있다는 거죠. 이 경금이요. 네, 그런 의미죠. 그래서 록을 얻으면은 아,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있고 각각이 이 록을 얻었고 이 그 월에 여기서는 이제 월이라는 것은 이게 월지를 상정해 가지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 달에 인월달이니까 여기서는 이제 인월달을 상정하고 설명을 한 거예요. 여기 인월에서 목을 넣는다. 월로 설명을 한 것이죠. 위에는 지지 입장에서 천간을 본 거죠. 그러니까 신금 입장에서 이 경금이 도와주는 거예요. 이 신금 집안의 이익과 의사를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거죠. 여기 천간은. 이 밑에는 천간 입장에서 지지를 본 거예요. 천간 입장에서 그래서 지지는 갑을 지원해주는, 응원해주는, 버팀목이 되는 힘을 주는 거예요. 힘을 주니까 갑 입장에서는 힘을 얻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통근이라고 해요. 통근. 뿌리를 내렸다. 그 뿌리로부터 영향을 흡수할 수가 있는 거죠. 지지를 해주는 거죠. 뿌리가 나무를. 예. 이게 같은 개념입니다. 위에 두 개는 지지 입장에서 천간을 본 거고, 그러니까요. 여기 이게 둘 다 이 사주가 지지는 똑같고 이 천간에 요게 한 글자씩 다른데 이게 편관격이죠. 칠살격이에요. 칠살격인데 여기는 식신이 투관돼 가지고 식신 제사를 하는 격이죠. 여기도 이제 칠살격인데 편관이 이렇게 투관이 됐어요. 여기는 식신 제살에서 식신이 강한 거죠. 투관돼서 이 식신이 이 해수로의 이익과 주장을 대외적으로 관철시키고 그 결과는 여기 해수로 이렇게 돌려주는 역할도 하는 거거든요. 요 논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는 이게 식신 제살사주에서는
그 세 개가 힘이 균등하면 좋아요. 규격이라고 하죠. 일간의 힘과 식신의 힘과 칠살의 힘이 이렇게 같으면 좋은데 여기서는 일간이 강하죠. 록을 얻었기 때문에요. 식신도 록을 얻었어요. 그런데 칠살이 지지에 있어요. 오히려 천간으로 투를 허야 여기서는 이 칠살이 가장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관을 할 수가 없을 가능성이 큰 거죠, 이게. 귀가 가장 떨어지는 거죠. 귀함이. 그러니까 식신이 여기는 칠사를 그 극하는 것이 너무 지나친 거죠. 요거. 여기는 식신의 기운이 더 강하다고 보는 거예요. 요 논리에 의해 가지고. 여기는 위에 그 평관이 없기 때문에 이 사화 집안의 이익과 의사를 대외적으로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칠살 평관의 기운이 상대적으로 약한 거예요. 여기 일간의 기운과 식신의 기운보다 칠살의 기운이 가장 약한 거예요. 여기 세 기운 중에. 그러니까 벼슬을 해도 이걸 못할 가능성이 큰 거죠. 반면에 여기는 이렇게 칠살의 기운이 가장 크죠. 일간도 괜찮고요. 록을 얻었고. 근데 식신이 투관이 안 돼가지고 이 칠살의 강한 기운을 제살할 수 있는 기운이 약한 거죠. 여기서 이런 경우는 이제 대운에서 임대운이 오면은 좋게 될 가능성이 매우 매우 큰 거죠. 이게 이런 원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관과 지지는 이게 또 이런 거죠. 이제 지지가 자기 집안에 자기의 이익을 대변해 주세요 하고 청관으로 뽑아놨는데 이렇게 임수가 청관으로 올려놨는데 이 해수가 임수를 근데 여기서 이제 정화가 나왔다. 경일관이 이렇게 되면 이게 정해실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지지에서 우리 집안의 이익을 대변해 주세요 하고 뽑아놨는데 청관이 다른 대원이나 다른 청관과 청간 합을 하면은 어떤 문제가 나오냐. 청간 합을 하면은 합반이 된다. 묶여가지고. 즉, 지지의 이익과 의사를 대외적으로 주장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청간합을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문제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또 거꾸로요. 지지에서 우리 의사를 잘 대변해 주세요 하고 청간을 뽑아놨는데 이제 청간 입장에서는 이 지지가 나를 지원해 주는 세력이죠. 나의 버팀목이죠. 그래서 근이 되는 거죠. 그런데 나의 지지 세력 이 집안이 형충파해를 당해가지고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어요. 그러면 집안의 대표자는 어, 개연이 지역구에서 나를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힘이 거의 없으면은 제대로 소신껏 일을 못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지지의 합형충파의 문제가 여기서 나오는 거고요. 이 지지는 괜찮은데 지지의 대표자로 청간을 올려놨는데 청간에서 합이나 즉 생극 재화의 문제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청간은 생극 재화의 문제, 지지는 합형충파의 문제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이해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게 이겁니다. 그래서 역시 심유천 선생 대가답게 이거를 자평진전 첫 절에서 이 원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곰곰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완전히 자기 것으로 돼야 이걸 전제로 이제 지지의 합의라든지 형이라든지 뭐 등등등을 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주춧돌에 해당해요. 주춧돌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 누각이나 전각은 쓰러지게 돼 있죠. 그래서 그래서 역시 심유천 선생의 그 대가답게 아주 좋은 지적이고 좋은 표현입니다. 그런데요, 요거를, 이 내용을 설하고 선생이 아, 주석을 하기를 자평진전 평주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갑을은 공이 그러니까 갑을 모두 인묘가 근이 된다. 인묘가. 이 얘기는 맞죠. 그리고 인묘뿐만 아니라 해미 진에서 모두 그 근이 된다는 거죠. 해미 진에서 갑도 을도 모두 해미 진이 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러면서 다음에 음양의 생사절을 봐라 이렇게 써 있는데
정자 음양의 생사절에서 심유천 선생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설하고 선생이 여기 해미 진에서도 근이 된다는 논리는 이거는 자평진전의 논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적천수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 나와 있는 이 자평진전을 그 주석을 다룬 게 설하고 선생인데 설하고 선생 걸 가지고 자평진전 논리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게 되는 게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양반은 이 논리는요 혁천수의 논리입니다. 정작 설하고 선생, 심유천 선생 요 음양 생사 저를 보면은요, 갑은 해오고 미에는 이 갑의 근이 돼요. 근데 지는요, 갑의 근이 아닙니다. 또 요 지는요, 을의 근은 돼요. 근데 갑의 근은 아니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갑으로 모두 적천수는 자기 계절인 임묘진이 봄이죠. 그러니까 갑으로 목이니까 목의 계절인 임묘진에서 모두 된다는 거고요. 어, 해오고 미는 왜 되느냐? 적천수에서는 이렇게 봐요. 예, 음양의 생사 그거를 12 그 포태법이라고 그러죠. 양포태, 음포태. 에, 적천수의 자평진전에서는요. 양이 생하는 곳에 음이 죽어요. 음이 죽는 곳에 양이 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요. 적천수에서는 음양을 함께 보는 거예요. 함께. 그러니까 음포대를 인정을 안 해요. 양포대만 인정을 해요. 아, 목으로 보면은요. 이게 해수가 갑목의 생지예요. 갑이 태어나는 곳에서 을은 이게 사지입니다. 사지. 그리고 을이 태어나는 것은 이게 오화거든요. 오화에서 을이 태어나는데 갑목은 오여서 죽어요. 사예요. 사. 이렇게 자평진에서는 음양을 달리 보고 있는데요. 적천수에서는 음양을 같이 봐요. 어떻게 오화에서 목인 을목을 생하느냐. 오화는 을목의 식신 아니냐. 식신이니까 을목의 기운을 빼가는 놈이지. 어떻게 해서 을목에게 기운을 주는 생지라고 할 수가 있느냐. 이게 그 적천수의 논리거든요. 그래서 음간이든 양간이든 간에 모두 다 양간을 보는 거예요. 이게 해수는 음을 생한다는 거예요. 이게 갑의 생지뿐만 아니라 을도 생한다는 거죠. 여기 지장간에 갑이 있으니까. 그런 논리 하에 즉 설하고 선생이 이게 자평진전을 주석을 달면서 자평진전의 그 심유천 선생의 논리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정작 설하고 선생은 적천수의 논리를 가지고 자평진전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평진전 본래의 심유천 선생이 제대로 그 본래 주장했던 내용을 일반인들이 잘 모르고 있는 형국이 여기서 비롯된 거예요. 이걸 이제 다음에 보시겠지만 이 심유천 선생은 이렇게 보지를 않아요. 그리고요. 이제 이 설하고 선생은 이렇게 적천수의 논리를 가지고 자평진전을 설명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요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천간의 쓰임을 설명을 해 가면서 천간이 만약에 이제 이게 다 천간들인데 일간이라고 치면은 이게 이제 적천수에서 말하기를 지금 그렇게 지금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자평진절 논리를 얘기해야 되는데 자평진전 그 원문을 설명해 가면서 적천수에서 말하기를 적천수 논리를 가지고 이걸 평가를 하고 주석을 달겼다는 거죠. 웃기는 거죠, 이게. 적천수에서 말하기를 오 양은 뒤를 쫓지 세력에 쫓지를 않는다는 거죠. 종세우지 않는다. 양가는 길을 쫓아가지 새를 쫓아가지 않고 음가는 세력을 쫓는다. 길을 쫓지 않고 세력을 쫓아간다. 세력이 강하면은 그것으로 종한다는 거죠. 종. 그래서 종격이 나오는 거예요. 종격. 그래서 정과 의가 얻게 된다. 음은 세력을 쫓아가고 강원 쪽으로 홀딱 붙어서 이게 의리나 그동안에 쌓였던 정 이런 걸 다 져버린다는 거죠. 이게 소인배라는 표현이죠. 이게요. 그래서 양가는 군자다.
그려놨어요. 거꾸로 응가는 소인이라는 소리를 이렇게 여기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양간이 군자와 같다. 그러면 뭐예요? 응가는 소인과 같다는 표현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거든요. 여기 응가는 세력을 쫓아서 어, 이게 정과 의리가 없다는 얘기죠. 이게 소인이라는 거고요. 양가는 군자니까 아주 밝고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밝고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어, 이 사주에 있어서 근이 있든지 이렇게 일간인데 근이 어딘가 있든지 근이 없어도 인성이 근을 가지고 있으면 양간의 경우 약하다고 해도 약한 쪽으로 돌아가지 공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약해도 일간이 근이 약간 있거나 일간이 근이 없다고 그래도 인성이 근이 있기만 하면은 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지간해서. 그런데 음간은 그렇지 못하다. 양간과 같이 못하다는 얘기죠. 근이 있어도 일간이 근이 있어도 종하는 경우가 있고 인성이 근이 있어도 종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표현이 이게 내피되어 있어요. 사주에서 제 간이 아주 강하면은 제 간으로 종한다. 종살격, 종간격, 종제격 이게 종격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걸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는 아, 일간이 뿌리가 있나 보면 여기 해수에도 근이 되는 거죠. 여기 위에도 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보면 칠살격이죠. 식신 제사를 하는 경우에요. 그러면 정화의 근이 여기 있죠. 예, 근을 얻었죠. 그래서 식신 제살 일간도 근이 있고 식신도 근이 있고 칠살도 이렇게 근이 있고 그래서 이른바 식신 일간과 식신과 그 칠살이 모두 강해서 격국의 고저로 보면 격국의 크리스가 높다. 이렇게 일명 표현이 되는 것이죠. 요거를 설명하고 있고요. 요거를 보면은 해묘미고 여기 역시 미인데 이게 여기서 을이 투관이 됐다는 거죠. 정을기에서요. 그런데 에, 이 정임이 합을 하죠. 합을 해서 정임 합을 하고 있고 여기는 또 임목이기 때문에 전체가 전부 다 목 위주다. 다 목으로만 돼 있다. 그래서 기토 입장에서는 이 살로 칠살로 종할 수밖에 없다. 이게 종을 인정을 해요. 근데 여기를 보면 지지는 전부 다 사유축, 금국을 이뤘죠. 아주 금이 투간이 됐죠. 근데 여기는 아주 여기보다 더 일간이 힘이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종하지 않는다고 해요. 수라고 선생님. 왜 않느냐? 이게 인성이 근이 있기만 하면 여기 인성이 개수가 있는데 근이 여기 축토에 근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약해도 근을 인성이 근을 얻었기 때문에 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거는. 그래서 이때는 아, 이게 이제 식신운이 오기를 어,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종을 하면은 모운이 오면은 좋게 되는 시기예요. 여기는 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정운이나 화운이 와야 좋다고 보는 거죠. 종을 하고 않고의 그 차이가 여기서 나오는 건데요. 근데 보면은 여기는 더 금의 세력이 더 강한데 종을 하지 않는 이유가 인성의 근을 얻었다는 얘기야. 여기도 가만히 보면 여기가 이제 인성이 정화인데 근을 얻었잖아요. 정화에서 근을 얻었잖아요. 그리고 여기 인에서도 또 근을 얻었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적천수 논리로 보면. 그런데 이게 이제 천간이 합으로 기반이 됐다, 묶여 있다 이렇게 설명도 할 수가 있는 설이 있고요. 정임합 목으로 되니까 역시 예, 전체가 다 기토 빼고 다 목이다. 그래서 종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하는 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 자평 진전을 설명해 가면서 이게 적천수의 논리라는 거예요. 설하고 선생이 얘기를 하는 거. 이 점 때문에 대부분 선생님들이 평진전에 고유의 그 심유천 선생의 논리를 제대로 아는 이가 없어요. 왜곡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이게 자평진전의 논리와 적전수의 논리가 뒤엉켜가지고
이게 이 논리는 오히려 대부분 이게 자평진전의 논리라기보다 이게 적천수의 논리에 가까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 종헌화하는 종하고 않고의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일반 원칙에 해당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하니까 우리나라의 큰 그 사주 공부를 하는 큰 선생님들이 이거를 준비하지 않고 이 격을 얘기하고 하면서 이것이 자평진전의 논리다. 나는 자평진전이 옳다고 생각하고 자평진전에 입각해서 책을 쓰는데 정작 내용은 자평진전의 논리가 아니라 이 적천수의 논리가 거기 투영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평진전 본연의 논리에서 일탈된 거예요. 벗어난 거예요. 이게 선하고 선생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일반인이 이거를 알 수가 없죠. 즉, 이 그런 책을 쓴 사람들도요, 자평진정 원문 이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문을 모르고, 이 공부를 안 하니까 모르죠. 이런 사실이 있다는 것조차도. 이렇게 음양의 생사절에서는 이렇게 보지를 않아요. 이렇게. 이거 선하고 선생의, 이건 적천수의 논리죠. 자평진전 논리에서는 이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이런 거 다, 이게 다 적천수 논리지 자평진전 논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평진전의 논리를 대부분 선생님들이 모릅니다. 모르는 원인이 뭐냐? 자평진전의 원문을 공부하지 않아서 그랬다. 소생의 생각은 거기에서 기인된다고 봐요. 그게 가장 큰 문제죠. 또 첫 절에서요. 또 사주의 구성 원리에 대해서도 기술을 해놨어요. 역시 대가 답죠. 가불은 천간에 있고 이게 천간에 있고 있으면서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자 가만히 한 집에서 살지 그 집에서만 살지 않고 움직인다는 거죠. 이동을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건이 세우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는 가리킨다는 의미거든요. 인을 가리키는 달에는 인을 가리키는 달에는 어찌 반드시 항상 갑이고 묘가 가리키는 달에는 어째서 항상 을일 수가 있느냐. 이게 만약에 인월달인데, 지지가 인월달인데, 그 천간에, 월간에 어찌 갑이고, 여기 묘월달이면 천간에 어찌 을이겠느냐. 그 얘기거든요. 을이 아닐 수가 있다. 이게 인월달이면은 맨날 갑이 되는 게 아니다. 뭐 갑인월도 있지만 갑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천간은. 그러나 인월달에는 모두 지지는 인월달에는 다 인이고 묘월달에는 그 묘가 되는 것이죠. 그 얘기가 여기 써 있는 거죠. 인묘는 지지에 있다. 그러나 멈춰 있다.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그쳐 있다는 거죠. 움직이지 않고 늘 인이나 묘로 있고 이사가지 않는다. 이동하지 않는다. 불천한다. 비록 천간에 갑이 순환돼서 바뀔지라도 월은 반드시 인을 가리키고 있다. 인월달이면 반드시 인, 묘월달이면 반드시 묘라는 거죠. 비록 천간이 을이 비록 천간에서 순환돼서 번갈아서 바뀔지라도 월은 반드시 묘를 가리키고 있다. 이 얘기거든요. 이게 왜 사주의 구성 원리냐? 이걸 지난 소생이 십성을 설명을 해가면서 등등 이온 공화 사신의 원리다. 이것이 월과 시주를 결정하는 원리다. 우리들이요, 올해 태어나면 갑진년에 태어났다는 건 알죠. 근데 올해 진월달에 태어나면은 이게 진월이는 아는데 이 천간을 어떻게 해서 하느냐, 결정되느냐, 그걸 몰라요. 그 시도 마찬가지로 진시에 태어나면 뭐 진시는 알겠는데 천간은 어떻게 해서 결정되느냐. 그래서 연간에 의해서 월간이 결정되고요. 일간에 의해서 시간이 결정됩니다. 이게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이게 선생님 지난 영상에서 십성을 설명할 때 누누이 말씀드린 겁니다. 이렇게요. 연간이나 일간이 천간 오합이 있죠. 갑기합, 을경합 이렇게. 갑기합을 하면 토죠. 그러니까 토니까 이게 지는 양간이란 말이에요. 양의 간지죠. 그러니까 토니까 무진이 되는 거예요. 갑기와 토 이게 진에서는 양이니까요. 그래서 무진이 되는 거고 을경합은 금이니까요. 경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경진이 당연하게. 병신합은 수니까요. 임진이 되는 거예요. 정의합은 목이니까 갑진이 되고 목의합 화는
화니까 병신. 이게 지는 양이기 때문에 육식갑자가 양은 천간이 양이면 지지도 양끼리 만납니다. 천, 어, 지지가 음이면은 천간도 음이에요. 같은 얘기죠. 천간이 음이면은 지지도 음이고, 천간이 양이면 지지도 양이고. 육식잡자가 그래요. 그리고 지는 양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월에 있는 이게 지는 양이기 때문에 월간은 무조건 양이 올 수밖에 없어요. 각기합 토인데 토의 양간은 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진이 되는 거죠. 여기도요. 을경합 금인데 이게 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에는 이제 경금과 신금이 있는데 양간이 경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경신이 되는 거죠. 이게 사주팔자의 구성 원리예요. 그리고 하나 더 팁을 드리면 이게 정해지니까 시작은 갑기는 갑자부터 시작한다. 여기는 갑자시부터 시작하는 거죠. 을은 병자고요. 병자부터 시작해야 이렇게 진에서 경진이 되는 거예요. 병신은 무자부터 시작하고요. 정임은 경자부터 시작하고요. 이게 전부 다 진에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걸 갑기 합은 토기 때문에 무진이다. 이거는요, 갑이 극하는 게 이게 칠살로 극을 당하는 그 오형을 찾아내면 되네요. 갑이기 때문에 무 입장에서 보면 갑이 칠살 관계예요. 을이 극을 이게 이제 뭐죠? 이 갑이 극을 하죠. 극을 하는 애를 찾아내면 갑자신 요거로. 갑기합 토에서 무진을 정해놓고 시작은 무의 칠살 관계에 있는 것을 찾으면은 갑을 찾으면 되죠. 무한테는 갑이 칠살이죠. 그리고 경금한테는 칠살이 병이에요. 그래서 병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임한테의 칠살은 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무자부터 시작해요. 또 갑의 칠살은 경금이죠. 그래서 경자부터 시작하죠. 이게 병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이 원리가 사주팔자가 구성되는 원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연은 간지로 60개가 올 수 있고 60개의 중에 하나로 갑년에 태어나면은 이 갑년은 12개의 싹을 틔울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태어난 것이 무진 싹이죠. 무진 싹으로 태어나면은 그 싹에서는 60개의 꽃을 피울 수가 있는데 60개의 꽃 중에서 하나로 태어나는 게 경으로 태어났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는 12개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열매가 경진이라는 열매죠. 그래서 이게 다 올 수 있는 경우의 수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 곱하면은 51만 8,400개의 사주팔자의 경우의 수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예. 이거를 다시 설명하면요. 이제 이거는 당연한 건데 인월달이 되면은 이게 이 소리예요. 아, 천간은 가만히 있지 않고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동. 그래서 인월을 가리킨다고 그래서 여기 인월인데 반드시 여기가 갑이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갑이 되지 않고 순환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지지는요, 옮겨다니지 않으니까 천간이 뭐가 오든 간에 지지는 인월달에는 반드시 인이고 묘월달에는 반드시 묘라는 거예요. 이 원리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걸 왜 써놨느냐? 사주팔찌 구성 원리가 이게 천간과 지지를 설명해 가면서 그 특성과 그 조합되는 사주가 구성되는 원리도 아울러서 심유천 선생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의미가 있죠. 그래서 대부분 선생님들이 이 사주를 뭐 선생이 알기로 책도 쓰고 뭐 상당히 그 구독자도 많은 양반인데 이걸 보면요. 이게 아무리 그 강의 중에 설명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없는 사주를 설명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선생님 보기엔. 이거를 생각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거를 생각하지 않아서. 오류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설명을 위한 설명이죠. 현실, 실제 전혀 들어맞지가 않는 얘기예요. 예, 또 여기도 보면은 병신 합수니까요. 수의 양간인 임진월이 되는 거죠. 임진월이 되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여기 임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인월달이면은 인월달이면은 이제 시작이 경자부터 시작하고요.
축을 따르는 신축월이 되는 거죠. 경, 예, 이제 임자월이 되는 거고요. 예, 여기죠. 예, 예, 임진월이니까. 그러면 무자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은 기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인이 되는 거죠. 기축 다음에 경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천간은 반드시 갑이 아니에요. 이렇게 바뀌는 거고요. 그러나 지지는 인월달이 되면 반 틀림없이 인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나 월은 반드시 인을 가리켜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사주팔자의 구성 원리상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적셔서 원문을 보시는 분들이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해요. 저도 이거를 철학관 하시는 분이 이제 아, 사주 공부를 종전에는 이 설하고 선생이 주석을 다른 거로 하다 보니까 오류가 있어서 다시 공부하는데 이 부분이 설명이 잘 안 되는데 이게 어떤 뜻입니까? 라고 문의를 받은 적이 많아요. 이거를. 예, 그분들이 이거를 생각을 안 해서 그래요. 이걸. 등용용 공화사실 이른바 이걸 월건법이라고도 하고요. 뭐 시를 세우니까 시건법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요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니까 시가 시작되는 거다. 그래서 시두 머리 두 자리에서 시두법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양해요. 그러나 이 원리를 생각하지 않아서 나오는 문제예요. 역시 심희춘 선생은 대가답게 이것도 역시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요.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것도 잊지 않고 돼 있는데요. 기로서 논한다면, 기를 논한다면 합이 을보다 더 왕하다. 기적인 것은 갑은 기고 을은 질이라고 그랬잖아요. 기로서 말한다면은 합이 을보다 더 왕하고 질로서 얘기하면 질로서 논한다면은 을이 갑보다 더 견고하다. 그렇죠? 여기요. 그래서 지난 영상에 똑같이 이게 칠살인데 똑같이 칠살인데 갑 입장에서 보면 이건 경금은 이게 기라고 그랬죠. 이게 칠살 갑을 두들겨 패는 정도가 이거는 기운이에요. 공풍선으로 때리는 경우라. 여기는 이걸 질이니까 풍선 안에 뭐가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파괴력이 이게 훨씬 더 큰 거예요. 물론 을도 이 부분도 설하고 선생은 을목은 굉장히 유연한 싹이기 때문에 이 칠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어, 그런데 소생의 임상을 해보면 을목은 신금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이게 역시 그 심유천 선생님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기질의 원리라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맹파에서는 뭐 어, 완전히 을목이 신금을 만나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권력으로 치면 이게 힘들기도 하는 측면도 있지만 권력의 그 뛰어남 크기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놓고 뭐가 힘든 정도로 보면 을목이 더 힘들겠으나 권력의 크기로 보면 이 신금이 더 크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또. 그런 이게 기와 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급적 이제 자평진전으로 유족도를 제대로 정립을 하는 것이 실력을 배가시키는 지름길입니다. 속서에 그냥 세상에 떠들어다니는 책에 잘못된 이론들을 써 있는 속서들이 많다. 답은 커다란 목이니 대립목이라고 그러죠. 이게 이른바 납음오행이어서 하는 얘기예요. 하여간 강목은 커다란 나무니까 아주 무성하고 왕성한 나무니까 그걸 깎아내는 것이 즉 극하든지 이 큰 목을 조금 저지시키는 것이 마땅하고 을목은 미세하고 이 싹과 같은 것이니 아주 연약하다. 그래서 을목은 상하게 하면 안 된다. 이게 심일촌 선생이 이게 속속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저기 설하고 선생처럼 을목은 유연하기 때문에 신금의 그 상처를 그 신금으로 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요. 서로 다른 거죠, 이게. 그거를 한마디로 속설하고 얘기한 거죠. 여기 잘못된 이론이. 갑은 아주 강하고 큰 나무기 때문에 아주 성하기 때문에 극해서 깎아내는 것이 마땅하고 을은 연약하기 때문에
상호하면 안 된다는 것은 음양의 제대로 된 이치를 알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잘못된다는 거죠. 을은 연약해서 상호경험은 안 된다.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그리고 무엇보다 나분 오행 이런 거 거절하겠노라. 그건 잘못된 이론이다. 그걸 주장하고 있는 거죠. 이게 자평 진전에서요. 그리고 목으로서 지금 목만 다 얘기를 했죠. 그런데요. 목으로서 간목과 을목. 목으로서 설명한 걸 유치하면은 나머지 것도 다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즉 병화, 정화, 신금, 경금, 수, 임수, 개수. 지지도 역시 마찬가지죠. 지지도요. 지난 영상에서 병, 정이, 천간이면은 양이죠. 사화는 상대적으로 음이죠. 천간끼리는 놓고 보면은 병은 양이고 정은 음이죠. 기질이죠. 지지도 역시 보면 양으로 돼 있죠. 이게 사는 양이고 오는 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요. 체가 거꾸로 돼 있죠. 체는 음인데 용은 양으로서 작용하죠. 이 점이 있는 것이죠. 이게 화하고 수하고 화에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다만 토는 어, 이게 목, 화, 금, 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서로 뒤섞여서 섞인 기운이기 때문에 사계절의 왕옥에 존재한다. 사계절의 진술충리가 존재한다는 거죠. 음양의 기와 질의 이론은 토라고 해서 다른 게 아니라 다 똑같다. 이게 간목, 을목 설명한 것처럼 여기서도 기토와 무토 다 음양관계고 지지도 진과 수로는 무토고 무토에 해당하니까 양토죠. 충미는 음토라는 얘기죠. 음양으로 나누요. 그렇게 할 때 역시 토도 다른 오행과 같이 목화 금수와 같이 음양의 기질의 이론은 모두 동일하다. 그러면서 이 말이 중요하죠. 항명, 명리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 원하는 거죠. 이게 욕이라는 거는. 그 명리를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먼저 청강과 지지 학설을 공부해야 된다. 이 간지의 이게 명리를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천강과 지지의 학설을 먼저 공부를 해야 된다. 이게 필수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러한 연후에 즉 천간과 지지를 설명한 그 학설을 공부한 연후에 가히 어, 명리의 입문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 양반이 이제 청간과 지지의 학설을 척천수의 그 원문을 여기다가 실어놨어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는 이제 식간에 대해서 그의 적천수 이론입니다만은 그렇게 심일천 선생이 에, 간지의 학설을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실어놨기 때문에 소생도 그걸 존중을 해야 되죠. 그리고 자평진전을 공부하지만 간지의 기본 개념은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적천수의 그 내용이 이 간지에 대해서 식간에 대해서 수록한 그 부분, 즉 간목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